최근 중국의 군사 뉴스 매체가 한국 KF-X 대량 양산 완화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며 테이블 X의 최신 개발 선언과 한국의 KF-X 대량 양산 가능성을 집중 분석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국 정부는 국가의 명운을 걸고 추진하고 있는 신남방 정책의 핵심 파트너인 인도와 국방 방위산업 분야에서의 협력을 추진해왔다. 인도 현지 매체인 파이낸셜 익스프레스에 따르면 한국의 서울 국방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한국을 방문한 인도 육군 참모총장 나너진 육군대나 야권의 대장을 만나 한국과 인도 간 방산협력 논의를 한 적이 있으며 최근 한국의 서부 국방장관이 직접 인도 뉴델리에 도착하여 나지완 뜻인 인도 국방부 장관을 만나 국방장관 회담을 갖고 방위산업 현안을 논의했다고 보도했다. 한국과 인도의 국방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이 후보 카테이나의 KF-X 등 한국의 첨단 무기를 소개하고 양국 간 방산협력을 긴밀히 논의했다. 인도는 파키스탄과의 국경 지역 5개 육군 여단의 30억 달러 규모의 자주반 공포 미사일 시스템 사업을 진행해왔으며 정황상 한국형 방어체계 배치가 가장 유력해 보인다. 한국이 인도에게 제공하는 한국형 대공 방어체계는 K3이고 복합 100대 탄약 운반 차량 100대 지휘용 차량 39대 미사일 5,000발과 탄환 17만 2,008 등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기사는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군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인도가 가장 관심을 가지는 무기는 한국의 최신형 전투기 KF-X나 현재 인도가 야심차게 추진하던 차세대 전투기 사업은 사실상 좌초된 상태이며 겨우 36대 라파엘 전투기와 수호이 CMCNKI 290대로는 인도 전역을 커버할 수 없다. 이에 한국의 퇴역 벌스는 성능 가격 신뢰도 등 인도의 요구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고 있다. 한국의 전투기 산업은 과거 70개발 당시만 해도 대부분 미국의 인프라에 의존했던 분야지만 현재 한국 타이의 전투기 제조 인프라는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KF-X 개발 과정에서는 한국이 독자적으로 첨단 기술을 개발하고 기존 군사 강국을 뛰어넘는 인프라를 완벽히 구현했다. 최근 테이브-X의 최종 조립 현장이 공개되며 세계 군사 전문가들의 엄청난 이목을 끌고 있다. 조립 현장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세계 전투기 업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미국의 로키드 마틴조차 보유하지 못한 동체 자동 결합 시스템 파스와 대형 로봇 트레이딩 시스템 배달 등에 쓰이다. 이 장비들은 모두 한국이 독자 연구 개발한 것으로 한국 전투기 제조 인프라의 발전을 보여주는 상징적 장비다. 자동주행 장치 지붕을 갖춘 박스는 3개의 동체를 옮겨 정렬한 후 합체시키는 역할을 모두 자동으로 연속 수행한다. 이 집의 위치 정렬은 동체 지질에 12개에 설치된 레이저를 이용한 것으로 정리부채가 1000분의 1인치로 정확도가 거의 완벽에 가깝다. K의수는 8세 도입으로 과거 한 명이 12일간 하던 조립 작업을 단 1일 만에 완료할 수 있게 됐으며 작업 효율성 역시 80% 정도 높아졌다. 이에 더해 한국은 대형 로봇 드리링스 시스템 배달 DS라는 첨단 장비를 자체 개발했다. 이 장비는 전투기 동체 조립을 위해 필요한 구멍을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표시하고 꺼낼 수 있는 장비이다. 미국의 로키드 마틴 역시 구멍 위치를 표시하는 장비가 구멍을 뚫은 장비가 별도로 존재하지만 한국에서 개발된 배달 DS는 세계 최초로 2가지 기능을 하나의 장비에 통합됐다. 미국이 한국의 기술 발전을 견제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빠른 습득력 때문일 것이다라고 기사는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사는 테이브-X의 첨단 기술이 적용되면서 이를 검증하는 체계도 점점 발전하고 있다. 특히 디지털화된 성능을 사전에 점검할 수 있는 시뮬레이터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으며 시뮬레이터는 첨단 전투기 개발의 핵심 역할을 하게 된다. 이에 한국은 테이브-X의 비행 부동성을 평가하는 첨단 장비 조종성 평가 시뮬레이터 HQX를 개발했다. HPS는 항공제조업의 승패를 좌우할 미래 기술로 꼽히며 전투기 내부 조종석을 포함해 실제 비행 상황을 완벽히 구현하여 비행 특성과 조종의 안정성을 확인하며 데이터로 축적한다. 또 비행 중 발생할 수 있는 결함과 고장 등의 위기 상황의 실제와 같이 재현해봄으로써 사전 테스트 비행을 하는 데 활용된다. KF-X에 사용된 H-크로스는 한국이 직접 개발하였으며 총 4대의 HPS 개발에 성공했다. 이 중 세대는 비행 제어 시험에 투입되고 나머지 한 대는 전기 분야 설계를 검증하는 아이언 보드 시험 장기용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한국형 HQS의 구현 능력과 정확도는 기존 미국이 개발해 수입하던 HPS의 성능을 능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 HPS를 통한 지속적인 설계 변경과 프로그램 수정을 통해 KF-X를 더욱 정교하게 발전시킬 계획이다 라고 기사는 분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스는 되었고 이스는 한국 자체 기술로 개발돼 향후 성능 개량과 수출형 모델 제작 국산 무기 탑재 등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으며 앞으로 5세대 6세대 전투기로 진화하는 기반이 될 수 있다. 게다가 국산 전투기인 만큼 운용 유지 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많은 나라들이 미국산 F-35 유식기에 국가에 엄청난 예산을 쏟아붓고 있으며 영국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유지비 때문에 F-35 도입을 대폭 축소하며 국산 전투기 개발에 돌입한 상태다. 반면 한국은 대량 양산 시스템을 개발하여 조선업에서 배를 찍어내듯 항공산업에서 KX를 대량으로 찍어낼 날이 머지않은 듯하다. 한국은 KF-X 사업을 통해 엄청난 기술적 발전을 이룩했으며 KF-X 사업에 참여한 수백 개의 한국 방산업체의 성장은 한국 첨단 항공산업 발전에 든든한 토대가 되었다. 게다가 테이브 X의 가격과 유지비는 F-35의 절반도 안 될 것으로 예측계와 인도를 포함한 첨단 전투기 도입을 열망하는 많은 중소 국가들의 구매가 예상된다. 또한 현재 전투기 노하로 교체 시기가 다가온 국가들의 회의에 FX에 대한 관심도 역시 높아지고 있다. 한국의 속셈은 국내 수요를 충족시키면서 저렴한 가격으로 해외 판매를 추구해 F-35와 같은 대량 양산을 이뤄내는 것이다. 한국은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인도네시아 등 기존 고객들을 상대로 KPEX 비즈니스에 돌입했다. KF-X의 앞길은 가시밭길이지만 첫 해외 판매에 성공한다면 향후 시장 전망은 탄탄대로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게 된다면 KF-X 1000대를 양산하는 일도 절대 꿈이 아니다. 조상업계에서의 경쟁처럼 중국 역시 2030년까지의 젠20을 포함해 총 3대가 넘는 국산 전투기를 양산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양국의 전투기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전하며 기사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중국 반응입니다. 전투기 개발이 국내 항공산업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력은 상당해 보여 전투기 개발은 모든 산업에 걸쳐 상당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고 파생 기술의 저변 확대와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할 수 있어. 게다가 한국은 KF-X 개발로 전투기 기술은 물론 민간 항공기에 도입할 수 있는 첨단 기술도 습득했고 자국산 레이더와 엔진 개발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어. 한국은 지금 차세대 경제성장 동력으로 항공산업에 집중하고 있고 삼성 같은 대기업이 자금을 투자한다면 한국에서 보잉이나 에어버스 같은 회사도 탄생할 수 있다고 생각해. 한국의 KF-X 개발은 상당히 성공적이야. 유럽도 성공하지 못한 일을 한국이 해냈어. KF-X 개발 과정에서 축적된 선진 기술력은 한국형 스텔스기와 6세대 전투기 개발로 직결되기 때문에 한국의 미래 공군력과 자주 국방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거야. 한국은 오랜 기간 동안 항공 분야 기술 개발에 막대한 금액을 투자하였고 이제는 항공 분야에서도 선두 자리를 노리고 있어 많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한국인들의 정실력이라면 세계 1등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해. 미국 역시 F-35에 막대한 유지비 문제를 고민하고 있고 이 때문에 새로운 전투기 개발도 고려 중이다. F-35의 절반도 안 되는 유지비라면 한국은 상당히 똑똑한 선택을 한 게 틀림없어. 한국의 무기들은 러시아와 미국에서 많은 기술을 도입했지만 지금은 미국 러시아와 당당히 겨룰 정도로 빠른 성장을 했어. 인도와 호주 등에서 미국과 러시아를 누르고 우선 협상 대상자가 되는 걸 보면 더 이상 한국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게 돼. 한국과 인도가 점점 가까워지는 이유는 중국을 봉쇄하기 위한 미국의 정책 때문이다. 코드가 점점 휘몰아치고 있고 미국, 영국, 유, 캐나다가 중국에 대해 동시다발적인 제재를 가하고 있지만 중국은 이에 대비해 다자간 제재를 검토하고 있고 더 많은 나라가 우리와 함께하도록 공동 제재도 준비하고 있어. 그들이 아무리 막아서도 중국의 첨단 기술 발전은 절대 막을 수 없을 거야. 사실 약간의 군사적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듯이 KF-X는 F-22와 F-35의 외형을 그대로 가져왔어. 한국이 이미 70억 달러의 계약금을 주고 F-35를 소량으로 받고 있는 상황에서 KF-X 같은 5세대 스텔스 전투기 프로젝트에 공을 들인 의미는 뭘까? 5세대 전투기를 대량으로 만들고 싶다면 중국처럼 자체 엔진을 개발해야 한다고 충고해 주고 싶어. 5세대 전투기 산업은 기술 수준이 높고 개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특징이고 중국, 미국, 러시아 같은 3대 군사 강국조차도 수십 년간의 노력을 들여 겨우 성공한 산업이야. 한국의 전자공업 기술 수준이 비교적 높은 것은 인정하지만 항공산업 기체와 엔진 연구개발 및 제조 공정 부대 무기 시스템 방면에서 모두 중국에 크게 뒤떨어져 있어. 미국산 엔진을 장착한 반쪽짜리 스텔스기는 첨단 국산 엔진을 장착한 젠 의식 같은 스텔스. 이를 절대 넘어서지 못할 거야. 중국은 미국, 러시아를 뛰어넘을 만한 차세대 엔진을 개발했고 주변국들의 많은 부러움을 사고 있어. 젠 20과 FN12 같은 진정한 5세대 전투기가 탄생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엄청난 투자 금액을 감당할 수 있는 자금력이 있었기 때문이야. 유럽 국가들이 5세대 기기를 만들지 못한 주요 원인도 항공기술상의 낙후가 아니라 유럽 각국의 실제 수요량에 대해 어느 한 나라도 혼자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감당할 수 없고 일본과 한국처럼 첨단 군사기술이 있더라도 F-35가 이미 선점한 시장을 뚫을 수 없기 때문이지. 중국과 같은 최강국이라면 가능하겠지만 한국이 전투기 시장에서 성공을 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야. KF-X는 이미 미국의 베스트셀러 전투기인 F-16은 물론이고 주변국의 동급 전투기를 압도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한국은 T-59 등 훈련기와 FA 휴식식 경공격기의 수출 경험을 바탕으로 인도와 중동의 KF-X 수출을 계획하고 있고 KF-X 같은 가성비 좋은 전투기를 도입하면 운용 유지 비용 절감을 통해 높은 가동률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매력적이야. 중국 전투기가 무시당하는 이유는 국민적 관심과 국가적 뒷받침이 부족하기 때문이야. 물론 중국에는 이미 젠 31 같은 첨단 전투기도 있지만 이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선 지속적인 투자와 관심이 필요해. 기존 아시아 최강이라 불리던 중국의 젠 20은 기술 발전 속도가 점점 느려지고 있고 KF-X 이와 같은 차세대 전투기들이 대세로 떠오르고 있어. 이상 매일 글로벌 튜브였습니다. 오시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